그래서 교정은 교정 두 글자인데요. 되게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이제 동네 엄마들이랑 카페 왔다고 생각하고 저도 편안하게 대답할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살 애기가 앞니가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가볍게 동그랗게 파였거든요. 네네. 식증인가요? 네네 맞아. 그런 애기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혹시 치아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갈색이 이빨 가운데 가운데 있어. 태어날 날 때부터 그랬어요. 치아 날 때. 생긴 거죠. 네. 갈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구멍이 파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충치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기가 조금 잘 도와주면은 눕혀서 충치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떼어놓는 치료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앞니가 이렇게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종이에다 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앞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잘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떨어지면 아기를 또 눕혀서 치료하고 또 눕혀서 치료하고 그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물론 상태에 따라 달라요. 충치가 너무 깊어서 얘는 치료해야 되겠다 싶은 친구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조금 그냥 버텨볼 수 있겠다. 한국 나이로 3살이죠. 버티려면 시간이 조금 한 3, 4년 남긴 했는데요. 조금 버텨볼 수 있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굴소 놓고 치과에 와서 이때 닦고 굴소 바르면서 최대한 충치가 진행하는 속도를 천천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기가 어린데 누워서 이거 마스크 쓰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치료할 때는 마스크 벗고. 아니 그 뭐지? 웃음가스? 웃음가스 해서 하기도 해요. 불소도포 할 때도? 불소도포 할 때는 안 하죠. 안 하고 네. 그냥 할 수 있을까요? 3살이면요. 3살이면 만나요. 32개월? 할 수 있긴 있는데 좀 울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내가 안고 이렇게 네네네. 저희는 제가 이렇게 있고 아기가 누워있고 아기 맞은편에서 아기가 엄마를 바라볼 수 있게 아기 눈앞에 엄마가 있게 그렇게 해서 엄마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저희는 입 닫고 불소도포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울더라도 이미 충치가 생긴 친구는 치료는 사실 더 힘들잖아요. 치료는 마취도 해야 되고 치과 위잉, 충치 제거하는 기구로 위잉도 해야 되고 1단계 재료 쓰고 씻고 2단계 재료 쓰고 말리고 3단계 재료 쓰고 말리고 이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치 치료를 안 하기 위해서는 크림을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칫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전동 칫솔 쓰는 집들도 있고 네. 그냥 칫솔도 있는데 네. 어느 게 더 좋거나 이런 게 있어요? 칫솔은 아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치약이랑 똑같아요. 일반 칫솔로 닦고 이러는 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칫솔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기가 일반 칫솔 너무 싫어한다. 전동의 느낌을 좋아한다. 전동의 느낌으로라도 양치하는 시간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전동 칫솔 하나 사주세요. 대신에 전동 칫솔이 좋은 점은 그냥 스스로 돌아가니까 스스로 닦는데 단점이 아기들한테만 맡기면 볼에다가 대는데도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치아가 닦이는 게 중요한데 치아는 안 닦이는 상태에서 난 양치 다 했다고 애기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동 칫솔을 잡고 엄마가 애기를 닦아주는 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애기가 전동의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해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애기가 애기한테만 맡기는 거는 조금 아직 그럴 것 같아요. 실란트는 몇 살부터 가능한지 아니면 충치가 있고 그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가 깨끗한데 예방 목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네네네. 실란트는 많이 알고 계신 나라에서 보험해주는 실란트는요. 만 나이로 6살 되면 어린이 치아 말고 영구치가 처음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하얀색 치아들이 어린이 치아고요. 요게 지금 어린이 치아 뒤쪽에서 영구치 어금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게 올라오는 게 보통 만 나이로 6살쯤이거든요. 그럼 만 나이로 6살쯤에 우리가 실란트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실란트라는 게 개념은 치아가 어금니를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산이 있고 계곡이 있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치아에 주름이 되게 많아요.
주름이 이렇게 깊은 친구들은 사이에 음식물이 잘 껴서 주름이 깊으니까 음식물 끼면 동그랗게 그쪽부터 충치가 보통 잘 오거든요. 그래서 원리는 그 주름 깊은 계곡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실란트고요. 그런 거는 요 치아, 어금니, 제1대구치라고 하는 요 치아가 올라오는데 평생 써야 되잖아요. 워낙 일찍 올라오는데 평생 써야 되는데 양치질도 하기 어렵고 이거 인할 때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양치하기 어렵고 충치 잘 생기는 치아라서 그 치아는 치아 올라오면 계곡을 메꿔줘서 계곡에서 생기는 충치는 좀 방지하세요라고 해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게 실란트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어린이 치아에서도 실란트를 문의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세요. 어린이 치아 어금니들 보면 계곡이 유난히 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계곡 부분에서 충치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계곡을 완만하게 해주는 실란트를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항목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어금니가 씹는 면 쪽에 충치가 오는 거는 나라에서도 오케이, 이거는 많이 생기는 거다. 근데 어린이 치아는 씹는 면에서도 충치가 많이 오는데 사이에서 충치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사이 충치는 실란트랑은 관계가 없어요. 실란트는 씹는 면에서의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사이 충치를 예방하는 거는 치실밖에 없고 실란트로는 도움이 안 돼요. 아예 다른 개념이거든요. 면이 달라서. 그래서 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란트는 충치가 없을 때 치과에서 윙한 거 없이 1단계 재료 쓰고 씻고 2단계 재료 쓰고 말리고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그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 그러면 충치를 제거하는 윙의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충치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아에 충치가 워낙 잘 생기다 보니까 2017년 이후부터인가 요 치아 예전에는 실란트만 보험되고 충치 치료는 보험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란트로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치아에 충치 치료도 나라에서 보험이 되고 홈메오비도 나라에서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첫째야 애인데요. 네네. 덧니도 있고 네. 삐뚤삐뚤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영구치 다 나고 네. 좀 이제 잡히면 그때 한 중학생 때죠? 중학생? 그때로 이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린 친구들은 저랑 2학년 아이들도 네. 교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쪽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달라요.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세요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주걱턱이 있는 친구들. 주걱턱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앞니가 내려왔는데 보통 우리가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데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친구들은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불에 보도 뻔하거든요. 네, 계속 나올 게 걱정이 되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않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걸 다시 이렇게 거꾸로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면 아래턱이 나오려고 해도 윗턱에서 조금 막아줄 수 있게. 그런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꼭 하세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의 케이스, 이가 좀 삐뚤빼뚤하고 덧니, 특히 위에 송곳니는 제일 늦게 나오는 치아거든요. 그래서 흔히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데 치아는 다 고르게 나오는데 송곳니 나올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치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송곳니만 삐쭉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은 송곳니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걸 발견을 했으면 송곳니 나올 공간만 좀 마련을 해줘요.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해주고 만약에 이미 좀 나와 있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철사길 교정이라고 하는 붙이는 교정 장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교정은 교정 두 글자인데요. 되게 조금 힘들어요. 아이가 좀 버텨야 돼요. 그래서 뻔도 떠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치과도 가야 되고 양치도 더 잘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애기 만나보고 이제 진료실에서는 남자애들은 그 시기가 조금 천천히 오더라고요. 가지런한 치아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기가 남자애들은 그냥 즐겁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들은 조금 일찍 그 시기가 오는 것 같아서 애기가
약간 가지런한 치아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은 교정을 슬슬 알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철사박 이런 거 들어가면 볼에 좀 찔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교정이라는 게 잇몸 뼈 모양을 바꾸는 교정도 있고 치아만 배열하는 교정도 있는데, 어쨌든 적절한 힘을 이용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뻐근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버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학업이 슬슬 시작되고 공부를 슬슬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혹은 또 요즘 청소년들은 잘 때 드립렌즈 끼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는 커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면은 삐뚤빼뚤한 케이스는 커서 해도 되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기에 교정을 해버리면 표현이 이상하네요. 청소년기 교정을 하면 쉽게 표현해서 뼈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치아 이동이 조금 빨라요. 그리고 어른들이 느끼는 통증보단 조금 적어요. 있긴 하지만 어른들만큼은 아니에요. 어른 돼서 하면은 뼈가 단단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 때문에 어른 돼서는 조금 통증이 더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해줄까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약한 뻐근함을 아기가 좀 견뎌야 되고, 양치질은 정말 꼼꼼하게 잘해줘야 돼요. 그 교정하는 친구들 중에 양치 조금만 게을리하면 사이사이 충치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치를 좀 더 잘해줘야 되고, 뼈가 말랑말랑하니까 치아 이동은 빠른데, 거꾸로 얘기하면 치아는 원래대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어쨌든 성장하면서 뼈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치아도 가지런하게 펴놨는데 이제 교정 끝, 이제 치과 안 가요, 이건 아니고 유지장치라고 해서 다시 삐뚤어빼뚤해지지 않게 유지장치 끼는 기간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그 차이를 내 아이의 성량에 맞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찍 시작해 주시면 좋은 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편한 거 싫고 그냥 커서 하겠다, 아이가 아직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요즘 커서 많이 하고요. 조금 청소에게 조금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해주시면은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웃을 때 좀 더 자신 있고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